자, 교재 11장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반응형 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응형 앞에서 배운 이제 HTML, CSS를 가지고 그 스마트폰 이제 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 스마트폰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PC용, 데스크탑 PC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 때 뭐 스마트폰용, 그다음에 태블릿용, PC용 이렇게 각각 하나의 사이트를 만드는데 세 번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세 번 작업을 꼭 이제 해야 되는 사이트면 세 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최적화된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개발할 때 한 번만 딱 개발해 놓으면,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 어떤 디바이스든 어떤 화면의 디바이스든 하나의 이제 이런 개발해 놓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해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홍보 쪽, 마케팅 하는 쪽에 또 이런 게 초창기에 있었는데, 모바일 페이지 따로 만들고 PC용 페이지 따로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중에 이제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조회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웹사이트 이렇게 접속자, 뭐 조회수 같은 거, 그걸로 이제 보통 이제 인기 있는 사이트를 구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검색 이렇게 할 때 최상단에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 당연히 이제 그 유료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노출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이제处理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이트 별도로, 그다음에 또 PC용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회수가 분산이 되는 거죠. 각각 이렇게 조회가 되니까 조회수가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쇼핑몰이나 뭐 그런 조회수 같은 거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사이트다 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 11장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반응형 웹, 반응형 으로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형 웹을 이제 쓰는 곳은 모바일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그 PC용 페이지 이런 거 이제 구분 없이 이제 하나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다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자, 인기 순위 같은 거 이렇게 뜨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마케팅 용으로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형으로 하면 이제 어떤 뭐 장점이 되겠고, 또 좋은 건 뭐냐면 개발자 입장에서 스마트폰용 웹페이지 만들었는데 또 태블릿용 페이지 또 만들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 PC용 페이지 또 만들어라고 그러고, 그러면 작업이 많죠. 사이트는 하나인데 특정 디바이스에 맞춰 가지고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작업을 3배 하는 겁니다. 그건 만들고 끝내면 되는데, 자, 기능을 수정을 해달라요. 그럼 수정할 때도 스마트폰용 페이지 또 수정을 하고, 또 태블릿용 페이지 또 수정하고, 또 PC용 페이지도 또 수정하고, 작업할 때마다 하나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3가지를 다 수정을 해야 되죠. 근데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정해달라 이제 하면
예, 사이트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하나만 수정해 주면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PC용이든 이 반응형 웹이라는 게 화면 그 레이아웃이 알아서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스를 한 번만 만들면 되겠죠. 유지보수도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장점이 많습니다. 반응형. 근데 반응형 웹이 그럼 대세냐? 무조건 반응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건 거쳐왔어요. 무조건 반응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반응형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PC용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응형이 아니라 그냥 PC용 웹사이트를 전용으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홈페이지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지 데스크탑 PC나 이런 쪽으로는 잘 접속을 안 한다 하면 그냥 모바일 페이지 그냥 만들어 버려요. 모바일 페이지 전용으로. 그래서 이제 11장 우리 교재의 뒷장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11장에서는 이 반응형 웹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이제 용어들 나옵니다. HTML5와 CSS3를 가지고 반응형 웹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1장의 내용 보시면 뭐 규칙이라고 나오죠. @골뱅이 뭐 이렇게 나오고요. 룰 규칙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임포트 규칙. 다음에 폰트 페이스 규칙. 그다음에 뭐 미디어 뭐 규칙 이런 식으로 문법이 나옵니다. 반응형 웹을 만드는 문법. 그다음에 화면 방향 전환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 가로 방향, 화면 볼 때 세로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가로 방향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반응형은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반응형 웹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색과 초록색과 이 파란색, 자 지금 이제 제목이 작아서 잘 안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이트입니다. 똑같은 사이트인데, 요 빨간색은 스마트폰에서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웹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태블릿 PC에서 접속했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다르죠. 스마트폰은 배경이 빨간색이 있는데 태블릿에서 접속했을 때는 보면 어땠습니까? 디자인이 초록색으로 딱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폭 보시면은 한 줄에 표시할 수 있는 폭이 다르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일 화면 폭이 큰 데스크탑 PC 보시면 얘는 이제 디자인이 파란색으로 딱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태블릿도 있지만 태블릿보다 더 화면에 그 표시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태블릿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문단을 9행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줬지만 데스크탑 PC에서는 똑같은 문단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행으로 한 문단을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태블릿으로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에 데스크탑 PC에서 접속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어떤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건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색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딱 접속하면요 빨간색 바탕으로 딱 표시해주고, 태블릿으로 접속하면 초록색 바탕으로 딱 표시해주고, 데스크탑으로 딱 접속을 하면 파란색 배경으로 딱 이렇게 트랜스폼 변한다 그랬죠. 자기가 알아서 딱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야 얘는 스마트폰이구나, 얘는 태블릿이구나,
얘는 PC구나 해서 색상을 바꿔가지고 배경 색상 바꿔서 지금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반응형 웹 기술을 쓰시면 얘가 알아서 디바이스의 화면 폭을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태블릿으로 접속했을 때, PC에서 접속했을 때 적용할 스타일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예. 어떤 디바이스를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해당 이제 디바이스별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적용해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최적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뭐 지금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는데 뭐 P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뭐 5열로 보여줄 수 있다. 내용 자체를 5열로 뭐 갤러리 같은 거 있죠. 이미 5열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한 3열 정도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열로 이렇게 보여주고, 폭이 좁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화면 폭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적용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응형 웹입니다. 그래서 너비에 따른 다른 스타일이 적용되는 반응형 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규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규칙 여기 이제 폰트 페이스에서 S로 시작하는 뭐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폰트 페이스 뭐 규칙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임포트 규칙 이렇게 해서 나오게 했어요. 임포트 URL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설명 한글로 되어 있는 것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CSS 파일의 규모가 커지면은 코드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파일을 분리를 한다. 그래서 CSS 파일 규모가 클 경우에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부터 CSS 파일을 임포트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설명에 CSS 파일 규모가 커지면 코드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파일을 분리를 하는데, 자, 파일을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HTML 페이지에는 링크 태그가 많아진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적당히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링크 태그가 외부에 이제 스타시트 내용을 이제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제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일단 이때 이제 링크 태그의 이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자 임포트 뭐 규칙이라고 되는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 규칙 이제 뒤에 URL 함수항에서 파일 경로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임포트 규칙은 일반 스타일 사용과 병행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 페이스라고 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웹 폰트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보면 이제 폰트 패밀리는 폰트 이름 지정하고, 소스는 폰트 파일 지정하고, 폰트 웨이트는 두께, 폰트 스타일은 폰트 스타일 적용해주는 그런 이제 속성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가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폰트 페이스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폰트 패밀리 지정해주고, 소스에서 이렇게 폰트 파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생성한 이제 폰트 이름 적용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다음 이제 미디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add 미디어 이게 이제 이렇게 화면 크기에 따라서 다른 이제 CSS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미디어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그림 나와 있고요. 이게 좀 미리 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속성에 보면 width, height, 화면의 너비, 높이, 디바이스 width는 장치 너비, 뭐
디바이스 하이트는 장치 높이, 오리엔테이션은 장치 방향. 예. 요 방향이 왜 스마트폰을 세웠을 때, 눕혔을 때, 그죠? 세로 화면, 가로 화면, 요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디바이스 에스펙트 레이시오 해가지고요. 화면의 이제 비율, 이제 컬러, 예, 장치 색상 비트, 컬러 인덱스 해가지고 예, 최대 색상 개수, 장치에 표현 가능한 최대 색상 개수 같은 거 지을 수 있고, 모노크롬이라고 해서 예, 흑백 장치의 픽셀 뭐 비트 수, 뭐 리졸루션, 예, 장치 해상도, 뭐 이런 자 속성, 미디어 퀄이라고 하는 예, 네, 이제 이런 속성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용, 태블릿용, PC용 화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요 코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이거 배운 적 없지만 예, 처음 보는 거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아 이거 if의 수문하고 비슷하네 라고 보실 거예요. 자, 좀 크게 해서 위에 거부터 볼게요. 코드. 예, 여기 스타일시트 코드인데 미디어 퀄이라고 해서요. 자, 이제 스크린 나오죠. add media screen. and 해가지고 여기에 max width 767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괄로 안에 보시면 예, 디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드. 그래서 여기는 이제 767 이하 맥스, 그러니까 화면에 그 가로폭 크기가 767 픽셀 최대 값이 요 이하까지는 요 디자인을 적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if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767 최대 767 폭 이하까지는 요 디자인, 요 중괄로 안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라. 스타일 디자인이죠. 여기 선택자잖아요, 그죠? HTML 태그 사용했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컬러는 화이트, 폰트 웨이스는 볼드, 이런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볼게요. 위에 거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767 밑으로죠, 크기가. 근데 요거는 최소 크기가 768 이상이면서 and 최소 크기가 768 이상이면서 화면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x width, 화면의 폭이 최대 크기가 959 이하인 거. 최소 크기가 768 이상이고 최대 크기가 959 이하인, 그러니까 768부터 959까지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범위 이제 크기면 화면의 크기가 요 범위의 크기면 아래쪽에 있는 요 디자인을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스타일 적용해라.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백그라운드 컬러의 값을 그린이라고 줬죠. 여기 이제 태블릿 크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크기는 최대 커봐야 767 이하다라고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평균치를 이렇게 낸 거죠. 스마트폰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그 가로폭이 767 이하면 스마트폰이다. 그렇게 이제 요 디자인 적용해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요 767을 벗어나는 거, 더 큰 거, 768부터 959 화면이면 얘는 태블릿으로 보자 이 말이지. 태블릿 화면이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스타일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960 최소 화면 크기가 960보다 더 크면 더 크면 660 이상이면 뭘 적용하겠다? 이거는 이제 PC 화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데스크탑 PC.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주고, 파란 바탕이죠. 글자색하고 폰트 웨이트, 요거는 이제 또 동일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일 때는 백인색을 레드라고 주고, 화면 폭을 캐치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린으로 백인 색상을 주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고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 화면 크기를 자동 감지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디어 콜이라고 합니다. 이거 at 미디어로 시작하죠. 예. 그죠? 조건과 조건을 이렇게 end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여기서 요거 수정해 가지고요. 특정 화면 크기일 때 내가 지정해 주고 싶은 스타일을 작성을 여기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이 크기냐? 아닌데. 이 크기냐? 아닌데. 이 크기냐? 맞다 하면 요거 이제 스타일 딱 적용해 주고, 처음부터 이제 요 크기냐? 하면 맞다 하면 요게 딱 지금 스타일 적용해 주고.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 컬이라고 핵심입니다. 네. 별거 아니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CSS 자체에서 이런 기능이 없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직접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그 화면 그 이제 객체 값을 읽어 가지고, 예, 크기를 읽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해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디어 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요거 형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따라서 지금은 색상만 줬지만 이런 레이아웃 배치 같은 거, 예, 이미지 뭐 2개 출력할지 3개 출력할지 뭐 10개 출력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디자인에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 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전환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세로 방향하고 가로 방향하고,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세로 방향 그 영상도 있긴 하죠. 숏 컨텐츠 숏폼이라고 합니까? 그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랬는데 가로 방향으로 원래 찍은 거 있죠. 그거는 세로 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되게 그죠? 화면 전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화면으로 보여지죠. 예.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화면을 돌려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부터 보시면 요거 이제 세로 방향, 스마트폰으로 세로 방향으로, 예, 줬을 때 스타일 적용된 거고요. 예, 스마트폰 이제 가로 보기 했을 때 스타일 적용한 겁니다. 요거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예, 미디어 컬이 쓰는 거, 예, 코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은 HTML 태그부터 메타 태그 뷰포터라는 게 딱 들어가 있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게 스마트 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디어 스크린 엔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속성에 포트레이트 하고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데 랜드스케이프가 가로고요. 예, 포트레이트이 이제 세로 겁니다. 예. 여기서 보죠, 레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요 오리엔테이션 콜론 포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건 세로 보기 화면이냐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보기 화면이면 요 디자인 백그라운드 레드, 예, 빨간색 배경 칠해주고 여기 실행이 된 거고요. 미디어 미디어 스크린 엔드 해서 괄호 안에 오리엔테이션, 예, 콜론, 예, 랜드스케이프 주면, 예, 요 방향이 랜드스케이프냐, 그러니까 가로 방향이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이면은, 예, 아래쪽에 있는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그린으로, 예, 초록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은 빨간색 디자인 해주고 가로 방향은 초록색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 이렇게 보시면 세로 방향은 빨간색, 가로 방향은 초록색. 밑에 이제 설명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화면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사용해라 나오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속성에 포트레이트 키워드 또는 랜드스케이프 키워드를 적용하면 디바이스의
방향, 화면 방향을 알 수 있다.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포트레이트이 세로 방향이고 그죠? 랜드스케이프가 가로 방향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속성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반응형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거 반응형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1장에 반응형 웹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